에피소드 시작에 앞서 전 아주 미친놈입니다. 자비 없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큰 피해도 발생하던 와중에 에피소드 제작을 위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참 전 스케줄 짤 때 날짜만 고려했지 날씨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행을 해버린 거죠. 시외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에 크게 잘못되는 일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라는 말을 들어도 전 할 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한 장면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여가를 위해 시외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은 놀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 중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버스가요 운행하다가 갑자기 난을 그렸어요. 이게 어디 부지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노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운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도로는 보통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갖가지 이유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죠. 버스가 달리다가 그런 부분을 밟아버렸는데 No! God! 도화지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시청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사원분도 저도 다 처음 본 겁니다. 도로 누면 진짜 속이 후련했냐? 2024년 3월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의 운행 중단 이후 대전에서 영남 대도시로 가는 고속시외버스의 개보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간이나 대전 부산 간 바로 이동은 기차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1년 4개월간의 공백 끝에 지난 7월 18일 버스 노선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전과는 일부분 다릅니다. 대전 유성 대구 및 부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유성 금호고속터미널 12시 55분 출발 우등입니다. 노선 개통은 촬영일로부터 하루 전에 이루어졌고 이 날은 주말이었는데 총 4명을 태우고 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완전 초기라는 점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성초 내거리로 가서 좌회전하고 그 다음 구암교 내거리로 가서 2시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유성 IC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오른쪽으로 좀 많이 돌기 때문에 흔들림에 유의해주세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교량 아래로 지나간 다음 유성 IC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주고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교차로까지 이동해서 또 한번 우회전해주면 유성 IC로 진입하게 됩니다. 요금소 통과하고 나면 좌측으로 서울, 대구, 유성분기점 쪽으로 들어갑니다. 친절하게도 대구 방향 안내도 해주고 있어서 영남 방향은 크게 어렵지 않게 좌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회덕분기점까지 이어지는데 유성분기점과 북대전 IC를 지나면 종점부로 연결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건 대전 북쪽을 조금 돌아서 가는 것에 가깝다고 하지만 최대한 유성에서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해서 가야 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유성 IC 진출입을 통한 운행이 맞겠죠. 어차피 회덕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만나고 대구 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정으로 영남 대도시 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대전 쪽으로 가는 KTX 산천 한번 봐주고요. 분홍띠 따라 대구 방향 진출, 그 뒤로 대전 IC부터 먼저 만나게 됩니다. 간판에 바로 대구까지의 거리도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북대구 IC를 가리킵니다. 곧바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부터 정차할 건데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갈 시 고속시외버스는 주로 북대구 IC를 통해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대전 IC 다음에는 비룡분기점이 있는데 역시 직진을 해줍니다. 이후 증약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충북 옥천군으로 접어들고 옥천 IC, 옥천 휴게소, 금강 휴게소 및 IC 등을 지나게 됩니다. 옥천 휴게소 다음에 바로 금강 휴게소가 있는데 두 휴게소 간 거리는 고작 7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차 하고 옥천 휴게소를 놓쳤다고 해도 2-3분 만에 바로 다음 금강 휴게소가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한편 옥천군을 지나는 중에 잠시 편도 2차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영동군 환관터널을 앞두고 좌측에 전차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경부기준선입니다. 주변에 환관역도 있고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난을 그렸어요. 그게 환관터널 지나고 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에 대놓고 여러 갈래 줄 같은 게 보이는데 일단은 완전 부서진 건 아니란 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추풍역 휴게소로 진입합니다. 유성 출발로부터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일단 이때 화장실 다녀왔고요. 휴게소 도착할 때 사원분이 아마 정비 쪽과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크랙이 일어났다고 알려줘야 하긴 하니까요. 한편 동대구는 15시 10분, 부산 도착은 16시 32분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크랙이 크게 발생했는데 우선은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가동기를 계속 갑니다. 크랙이 화면 한쪽에 계속 잡힐 건데 시청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북 김천시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김천 IC, 김천 휴게소, 동김천 IC, 김천 분기점 순으로 이어져서 북대구 IC까지 이동합니다. 이제 비로소 대구에 들어섭니다. 경부고속선의 대구 도심 구간 교량 아래를 지나고 금호 분기점부터 먼저 지납니다. 분기점 다음에 북대구 IC가 있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3호선 아래도 지납니다. 팔달교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날 금호강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경부고속도로 대구 구간에 차량들이 많이 몰린 걸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북대구 IC에서 나갑니다. 대전 유성에서 출발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영남 대도시 대구광역시입니다. 요금소 통과 후 신천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서변대교로 들어갑니다. 자, 신천대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평상시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꼭 하나 둘은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동인청사, 산격청사 방향 좌측으로 나가는 과정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시외버스도 예외가 없었어요. 신천대로 지하차도, 성북교 지하차도, 도청교 지하차도, 경대교 지하차도, 칠성 고가차도를 다 지나가서 신천교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이날에도 이동을 서두르는 차들로 붐볐고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천대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숨통 트이게 되죠. 신천 철도교가 나왔을 때 바로 빠지고 신천교 내거리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동부로로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신천교와 신천교 사거리도 지나가는데 보시다시피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산책로가 통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버스 갈 길 바쁩니다. 동대구역 내거리 지나고 정차 타이밍인데 센터 건물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동대구는 15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 동대구에서 3분 내려서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동대구 부산 노선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효신 내거리로 나와서 좌회전해서 화랑로로 들어갔죠. 유성에서 출발한 이 노선 버스는 용계 정차는 안 합니다만 동대구 부산 노선과 동일하게 동대구 IC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시 시내도로를 짧지 않게 이용하는 거라 시내 교통량 문제라던가 신호대기 변수도 존재합니다. 혹시나 유성에서 부산까지 넘어가실 분이라면 대구 시내 구간 변수를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계 정류소 정차 안 하는 관계로 동대구 IC 고가교를 통해서 동대구 IC로 들어갑니다.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이번에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요금소 통과 후 우측으로 수성, 부산 방향으로 들어가고 가장 먼저 수성 IC부터 지나갑니다. 그 이후 청도 IC, 청도 새마을 휴게소, 밀양 분기점, 밀양 IC, 남밀양 IC, 삼낭진 IC, 상동 IC, 대동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거짓말같이 날씨가 갠 것 같습니다. 비구름이 기미지 대동면 일대에 없었는지. 아무튼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물금 IC, 남양산 IC를 지나면 양산 분기점이고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이용할 겁니다.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노포 IC에서 최종 진출할 겁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하는 중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잠시 나란하게 달릴 수도 있고요. 아직 양산시입니다만 부산의 시내에서 오는 노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노포 분기점 지나면 노포 IC입니다. 부산광역시로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부산 변두리에 해당하기도 해서 시내의 모습이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노포 IC 진입하는 과정에서 옆쪽으로 잠깐 동안 부산도시철도 1호선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요금소 통과하고요. 고분로를 계속 달려서 삼거리까지 나간 다음에 우회전합니다. 국도 7호선으로 연결되고 바로 노포 3거리를 통과합니다. 터미널 건물 앞을 통과하고 다시 한번 우측으로 틀면 터미널 구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에는 16시 37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유성 동대구 부산 노선은 하루 우등 4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성에서부터 전 구간 28,600원, 동대구까지는 17,700원입니다.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용계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 노선은 동대구 부산간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승차권 예매가 지원되지 않으며 중앙고속과 천일고속, 한일고속에서 운행하고 용계에 경유하는 동대구 부산 단일 노선으로 안내됩니다. 하행은 유성 금호고속터미널 부산지역홈, 상행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9번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3층 11번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착지가 아예 다르지만 7월 25일부터는 천안 세종시, 유성, 김해, 부산 김해공항 노선을 하루 2차례 만나볼 수 있는데 하행은 새벽 시간대도 운행합니다. 8월 1일부터는 대전복합 양산 해운대 노선을 대신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하루 3차례 운행합니다. 해당 두 노선 모두 대구 소재 터미널에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성 동대구 부산 노선을 이용하지 못할 시 대전역에 가서 기차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성 동대구 부산 노선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유성 부산간은 이번이 최초일지는 모르지만 유성 동대구 간만 운행하는 버스는 2019년에 운행을 시작했다가 수개월 만에 중단된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와는 달리 분산동 대전 청사와 구미를 경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성 동대구 부산 노선의 개통이 시사하는 바는 큰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과거에 운행된 적이 있는 노선과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는 동대구행과 부산행 그리고 부산 사상행 고속버스가 운행됐습니다. 부산 사상행을 제외하면 1970년대부터 운행을 시작했을 정도로 역사 깊은 노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경쟁력은 약한 편으로 떠올랐고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버스 수요의 급감과 노선 운행횟수 감회까지 겹쳤습니다. 대전복합 부산 사상 노선은 코로나를 겪고 일찌감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도권은 철도가 가져가게 되면서 앞날이 불퉁해 보였던 대전 대구간이나 대전 부산간 버스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을 기준으로 2024년 2월 마지막 날을 끝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그동안 철도로만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KTX가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열차 운행 스케줄이 꼬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당시 경부고속선 2단계가 불통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을 대신 이용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이 운행 중단된 지 몇 달 만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구나 부산 방향 임시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유성에서 부산 노포행과 김해고강행 버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양산 해운대행 버스도 운행을 개시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철도 의존은 필요 없어졌고 유사시 임시버스 배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존재하는데 금호 고속에서 담당하는 노선은 대전광역 시내에서 모두 유성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고 김해공항도 간다는 점과 해운대 고속노선은 해운대로 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틈새 시장을 감안해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성이나 김해공항, 해운대는 모두 경부선 고속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 해운대 간 ITX 새마을이라는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소요시간이 긴 편인데다 극히 적게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역까지 따로 이동이 필수입니다. 철도보다는 도로가 운전 연결성이 좀 더 낮고 버스라면 기차가 직접 가지 않는 지역들을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성을 둔 노선 개설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유성대구간이나 유성부산간을 열차로만 이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성금호고속터미널 근처에 구암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대전역까지 따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경부선 철도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전역에서부터 동대구역, 부산역까지 고속열차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경부선에서 운행하는 열차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만큼 KTX, SRT와 같은 고속열차편부터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의 구암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도시철도로 대략 25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부산역까지 기준으로 총 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맞추기엔 경우에 따라 힘들 수 있습니다. 버스와의 소요시간 차를 벌려서 최대한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유성에서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남포동이나 서면과 같은 부산역에서 가까운 지점이 아닌 금정구와 같은 곳이 최종 목적지라면 다시 한번 대중교통을 통한 추가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정구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도 해당되고 서부산 지역도 경우에 따라선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년 넘는 공백을 깨고 대전광역시 출발 대구 부산 방향 노선이 돌아왔지만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유성에서는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지만 기차는 우선 대전역까지 소요시간 25분입니다. 그러나 KTX나 SRT가 물리적으로 버스 노선보다 소요시간이 더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시내 이동의 번거로움을 감안해서라도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편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버스는 사실상 남는 것이 유성 접근성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번 노선 개통 과정에서 동대구가 경유지로 설정되면서 부산까지 전 구간의 소요시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금호고속은 지난 6월 1일 고양백석 광주 간의 버스를 운행 재개했는데 여기서 전주 경유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시내 도로를 꽤 이용해야 하고 교차로 신호대기 등 변수도 있어 결국 총 소요시간 4시간 20분으로 맞추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중간 경유지 한 곳이라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차량 한 대에 조금이라도 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과거 대전복합 동대구 단일과 대전복합 부산 단일 노선이 승객을 거의 태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운수사 철수까지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8일 개통한 노선이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있지만 상습 정체나 서행이 일어나는 대구의 한 시내도로 구간을 버스가 이용하고 있고, 중간 경유지가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전 구간 소요 시간이 더 늘어질 위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노선 구성에 있어 일종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대전 대구 및 부산 간의 버스 노선 부활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향후 유성 자체 수요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선 운행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적절한 노선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지면 한다는 바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중대 사고나 다른 문제로 인한 구간 통제 등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속시외버스가 대신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던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